여긴 교양만두 사무실. 평소 영상으로 볼 땐 이 사무실에 저희 5명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수십 명의 인간이 득실득실, 아니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무실에 역병이 돌았죠. 다들 왜 이래? 코로나야? 그냥 감기래. 아, 별거 아니네. 인간들이 하찮게 여기는 질병 1위, 감기. 영어로 커먼 콜드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인간은 일생 동안 약 200회 정도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코막힌 기침, 두통에 시달리는 기간이 약 5년, 몸져 누워 보내는 기간 약 1년, 시간으로 환산하면 풋에 43,800시간을 감기 동맥에 시달려야 하죠. 꺼져라 좀. 오늘은 익숙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몰랐던 감기의 실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잡시간에 사무실 하나를 순식간에 삼킬 만큼 침투력이 장난 아닌 감기 바이러스. 아니, 어떤 공격 스킬을 쓰길래? 감기 바이러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리노바이러스입니다. 놈들은 사람의 아늑한 콧구멍을 가장 좋아합니다. 코 속 온도는 몸보다 약간 낮은 33에서 35도. 놈들이 딱 좋아하는 온도죠. 관련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1970, 80년대 미국 위스콘신 약대 교수였던 엘리엇 C. 딕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감기의 전염성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감기 환자가 건강한 사람과 1분 30초간 키가랬을 때 커플 16쌍 중 단 한 쌍만이 감기에 걸렸고요. 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의 축축한 입술을 검사하자 30명 중 오직 4명의 견본에서만 바이러스가 아주 소량 발견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리노바이러스는 코 속에서 나와서 타인의 코나 눈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콧구멍 대 콧구멍이 마주할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손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그노벨상을 받은 한 연구에 의하면 코딱지 파기는 모든 인간의 은밀한 습관이며 하루 평균 4회 코를 판다는데요. 이동수단의 배차 간격이 짧다 보니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이동하기 좋죠.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 피부엔 최소 2시간, 물체 표면에선 최장 28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시간은 단 10초. 삐삐, 당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기 걸리기 참 쉽죠? 결론적으로 감기의 딥키스보다는 딥악수가 더 위험합니다. 역시 건강에 좋은 키스. 단, 리노바이러스 외에 다른 감기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다를 수 있음. 코 속으로 침투한 리노바이러스는 코 속 점막이라는 끈적한 방어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비를 뚫은 강한 바이러스만이 목구멍 구역으로 꼬린 비인두라는 곳에 접근할 수 있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눌러앉기 위해 놈은 인체 세포들에게 물밑 작업을 시작합니다. 좋은 세포인 척 구라를 까는 건데요. 이때 몸에 항체가 있을 경우 바이러스는 뚝 까맞고 쫓겨나지만 항체가 없는 경우 리노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에게 빌부터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목이 간질거리기 시작하는 감기 초기 증상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만 년 전 감기 바이러스는 이때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굴된 초식 공룡 돌리에게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알았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목뼈에 보이는 변형이 기낭 내 호흡기 감염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죠. 이런 증거들이 공룡 멸종설 중 감기도 하나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돌리는 체중 감소와 열, 기침 등에 시달렸을 거예요. 약도 없었을 텐데 불쌍한 돌리.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1억 5만 년이 지난 지금도 약은 딱히 없음.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지만 약을 안 먹으면 무려 7일이나 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은 증상을 완화해줄 뿐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박멸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천연도 소아마비도 정복한 인류가 감기 따위를 정복 못해? 응, 못해. 그 이유는 첫 번째, 머니. 사실 감기가 치명적이지도 않고 일주일이면 낫는 병인데 약이 팔리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만에 나아야 하고 가격도 싸고 안정성도 있어야 함. 당연히 안 팔리겠죠? 삐 반려. 둘째,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너무 많음. 감기 바이러스는 최소 200여 가지의 각기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앞서 나온 가장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만 해도 유형이 100가지가 넘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계속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변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움직이는 관역의 활쏘기? 뭐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럼에도 감기가 워낙 흔한 병이라 치료제 개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리노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달라붙는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약 개발을 시도했는데요. 조건이 있음. 감염된 지 12시간 전 하루 6번 복용해야 함. 하지만 인간은 16시간이 지나야 감기를 인식할 수 있으며 물도 6번을 안 먹는데 감기약을 하루에 6번이요? 와, 개오바. 안 먹고 말죠. 이를 보완해서 증상이 시작된 지 36시간 안에 복용해야 하는 신약이 또 개발됐지만 이 약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음. 감기 치료를
얻는 대신 피임약의 효력이 없어짐. 밸런스 조절 대실패로 반려. 에휴, 그렇게 춥게 자니까 감기 걸리지. 저희 엄마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춥다고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지 추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일례로 남극과 북극은 춥지만 감기 환자가 거의 없죠.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겨울에 감기가 자주 걸리냐? 건조한 공기 때문. 날씨가 추워지면 코와 기관지에 있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또 환기를 잘 안 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겨울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이죠. 또 우리 면역력이 약할수록 감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임.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러는 건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인체의 방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이 누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폴리라는 백혈구 세포들이 방어치기 위해 코에 많이 모이는데 얘들이 누런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기는 나이 들수록 덜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숱한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왔고 그 결과 다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공격받을수록 강해지는 안티TT 프레젤 뭐 그런 타입인가? 이런 맥락에서 어렸을 때 가벼운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게 오히려 개이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아기 때 감기에 잘 걸렸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초등학교 때 감기에 훨씬 덜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에게서 옮겨진다. 고로 감기 걸리기 싫으면 인간 디톡스를 해야 한다. 친구들아, 내년에 만나자. 겨울엔 집콕이 최고야. 교양만두였습니다.